북한이 남한 정부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 해방을 준비하다. 딕스도 남한과 북한, 한반도를 둘러 나눈 두 국가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다. 한국전쟁 1950-1953은 깊은 분단의 상처를 남겼으며 두 나라는 이념뿐만 아니라 역사, 경제,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얽혀 화해 불가능한 대립 상태에 놓여 있다. 1953년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은 충돌을 일시적으로 멈췄을 뿐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지 못해 한반도는 70년 넘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을 해방하려는 야심을 품고 남한 정부 내부에 스파이를 심었으며 이는 긴장을 폭발적으로 고조시켜 두 나라를 전면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글로벌 차원의 위협을 극대화했다. 남북관계의 역사는 대립과 연약한 화해 시도가 얽힌 연속적인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두 나라는 비무장지대, 댐새서 소규모 충돌, 납치, 군사적 도발로 끊임없이 대립했다. 1970년대에는 북한이 댐짓 아래로 터널을 파 남한 침투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반면 남한은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이는 두 나라 간 생활 수준의 격차를 극명하게 만들었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육아15 선언 등은 화해를 도모하려 했으나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같은 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남한의 보수 정권의 강경 대응으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남한의 보수 지도자와 북한의 강경한 리더십은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북한은 남한을 미국과 서방의 꼭두각시로 간주하고 있다. 경제, 정치, 사회, 종교, 민족, 영토, 자원 등 다양한 요소가 갈등을 심화시켰다. 경제적으로 남한은 삼성, 현대, 일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앞세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다. 반면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립과 빈곤, 그리고 중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경쟁을 부추겼고 북한은 남한의 번영을 위협으로 느꼈다. 정치적으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를 유지한다. 이러한 이념 차이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사회적으로 남한은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글로벌 사회인 반면 북한은 정보 통제와 리더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받는 폐쇄적 사회다. 종교적으로 남한은 기독교, 불교, 전통신앙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지만 북한은 종교를 국가 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억압한다. 민족적으로 두 나라는 같은 한민족이지만 정치적 분단은 문화적, 인식적 차이를 만들어냈다. 영토적으로 댐과 서해의 섬들, 예를 들어 연평도와 같은 지역은 긴장의 중심지다. 자원면에서 북한은 희토류, 광물 등 자원을 보유하지만 기술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남한은 자원 수입에 의존해 자원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 가정적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양측 리더십 간의 갈등 심화였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선군 정책, 군사우선 정책을 강조하며 한반도 통일을 북한의 주도하에 이루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았다. 반면 남한의 보수 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2025년 서울에서 정보 유출 스캔들이 터지며 북한 스파이들이 남한 정부, 고위기관, 국방부와 청와대에 침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남한의 군사계획과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민감 정보를 훔쳤으며 정부 내부에서 혼란을 조장하려 했다. 이 사건은 남한 내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고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북한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남한과 미국의 전복 음모에 대한 자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위기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남한 및 미국의 티무지 인근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갈등에 직접 관여한 국가와 조직으로는 북한, 남한, 그리고 1953년 삼호방위조약에 따라 남한의 핵심 동맹인 미국이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지만 이들 국가의 지원 정도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경제 파트너로 경제적, 외교적 원조를 제공하지만 국제적 여파를 우려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신중히 피한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긴장 속에서 북한의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을 저지하며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남한 측에서는 미국이 핵심 역할을 하며 약 28호 100명의 주한미군과 하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고 있다. 일본은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물류 지원과 정보 공유로 남한과 미국을 돕는다. 남한의 다른 동맹으로는 나토 회원국, 호주,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 불안정의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통일하고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며 국내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그의 정권으로 간주하며 이를 전복해 민족 해방을 이루려 한다. 북한의 요구는 미군의 남한 철수, 국제제재 해제, 그리고 핵 강대국으로서의 인정이다. 반면 남한은 민주주의 수호, 한미 동맹 유지, 북한의 침략 방지를 목표로 삼는다. 남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 결의 준수, 도발 중단을 요구한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 중국의 확장, 억제, 지역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 가정적 갈등은 2025년 6월 북한이 팀지 인근 군사 목표를 향해 포병과 단거리 미사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폭발적으로 시작되었다. 남한은 북한의 군사기지를 공습으로 대응했고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지역에 배치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북한의 불폭풍 작전이 있다. 이 작전에서 북한은 포병으로 서울을 공격해 민간인과 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남한과 미국은 통일 방패 작전으로 반격하며 드론, 정밀유도 미사일, 특수부대를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했다. 전환점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국제사회의 긴급 개입을 촉발한 순간이었다. 북한의 전술은 비대칭 전쟁에 집중되었으며 특수부대, 사이버전, 기습 공격을 활용했다. 남한과 미국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정찰위성, 전자전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했다. 군사적 균형 면에서 북한은 약 1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지만 장비는 대부분 낙후되었다. 남한은 50만 명의 병력과 미국의 지원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북한은 포병과 미사일의 수적 우위, 그리고 약 50개의 핵탄두로 추정되는 핵무기 보유로 위협적이다. 전장에서 북한은 초기에 댐에서 소규모 승리를 거두었으나 한미 연합군의 반격으로 후퇴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압력으로 북한은 군사 행동을 일시 중단하고 협상에 나섰다. 인도적 측면에서 갈등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양측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주로 서울과 북한 주요 도시에서의 포격이 원인이었다. 2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어 중국, 일본, 인근 국가로 몰려들었다. 식량, 물, 의약품 부족으로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다. 전쟁 범죄 혐의도 제기되었으며 북한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남한은 민간 목표를 오폭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경제적으로 양측의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으며 피해는 수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남한의 경제 중심지인 서울은 큰 타격을 받아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되었다. 전쟁 비용은 양국을 인플레이션과 부채로 몰아넣었다. 지역 무역은 정체되었으며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남한에 의존하는 경제는 영향을 받았다. 정치적으로 갈등은 지역 정치 지형을 바꿨다. 남한 정부는 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의 불만으로 내적 압박을 받았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억압을 강화했으나 군대와 민간인 사이에서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다. 국제관계는 긴장 상태에 빠졌으며 미국과 중국은 직접 대립했다. 러시아와 은은 갈등 대응에서 분열되었다. 사회적으로 양측 국민은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남한 국민은 화해를 지지하는 세력과 보복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나뉘었다. 북한에서는 정부의 선전이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심화시켰다. 양국의 문화는 민족주의와 전쟁 공포의 영향을 받았다. 환경적으로 포병, 미사일, 화학무기 공격은 심각한 파괴를 초래했다. 딥리지 인근 지역은 화학오염과 불발탄으로 죽음의 땅이 되었다. 한강과 수자원은 오염되어 농업과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기구, 특히 유엔은 인도적 원조와 협상,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제재 결의안에서 분열되었다. 나토는 남한과 미국을 지지했으며 아세안은 지역 불안을 우려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과 중국은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난민 유입에 대응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는 석유, 석탄, 금융거래 금지를 포함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 지원으로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유엔과 스위스, 스웨 같은 중재 국가가 협상을 주도했다. 2025년 12월 일시적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비핵화와 미군 철수 문제로 평화협상은 지지부진했다. 객관적 분석에 따르면 양측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핵 위협은 이 갈등의 핵심이었다. 북한은 서울, 도쿄, 심지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위협 수준은 극도로 심각하며 특히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남한 군사기지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점이 두드러진다. 핵무기 사용의 잠재적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수백만 명의 사망, 주요 도시의 파괴, 지역 전역의 방사능 오염. 국제사회는 핵 위협에 대해 드물게 합의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위협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 분석가는 북한이 핵 위협을 협상 도구로 사용한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체제가 궁지에 몰리면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에스컬레이션 시나리오는 소규모 전술 핵무기 사용, 군사기지 공격에서 미국과 동맹이 참여하는 전면적 전략 핵전쟁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 핵전쟁은 한반도의 파괴와 글로벌 재앙으로 이어지며 수억 명이 사망하고 세계 경제는 붕괴한다. 이를 막기 위해 남한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미국, 일본과 협력하며 국제중재를 통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 인도적 원조 제공, 선제 공격, 금지 약속과 같은 조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 심리적, 미디어적 요소는 갈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의 국영 선전은 남한과 미국을 영원한적으로 묘사하며 남한의 미디어는 핵 위협과 국가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미디어를 활용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은 적대감을 심화시켜 화해를 어렵겠다. 핵전쟁의 비이성적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핵무기 사용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으며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이익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핵무기 사용을 금기시하는 핵금기의 유지, 핵무기가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로벌 합의는 이 갈등의 핵심 교훈이다. 역사적으로 핵 강대국들은 심각한 위기에서도 핵무기 사용을 자제했으며 이는 그 결과의 재앙적 성격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금기를 깨는 것은 핵전쟁의 새 시대를 열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은 협력해 북한이나 다른 국가의 핵무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 대화, 스마트 제재, 경제개발 지원과 같은 조치는 북한의 핵기하심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가정적 갈등은 비록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지역과 세계 평화의 취약성을 경고한다. 이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대화, 협력,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재앙을 막고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